남편이 날 감시하고 있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습니다. 금속으로 된 작은 금고 앞에 서 있는 김선영의 손가락은 멈춰버렸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남편 박도연이 절대 열지 말라던 그 금고, 그것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두렵던 순간이 있었나요? 손가락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열쇠는 화장실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지 정확히 3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저는 그 열쇠를 천천히 집어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을 안고 금고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꽂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색된 종이들 위에는 검은 펜으로 가득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글씨, 깔끔한 필체, 내 남편의 글씨, 아내 감시 기록. 그 제목을 읽는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내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내 손이 더 떨렸습니다. 감시, 나를, 35년을,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선영입니다. 64세입니다. 3남 1녀의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35년간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남편인 도연은 68세입니다. 전직 세무사로 정확하고 깔끔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부부였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아이들도 각자 살림을 차렸고, 이제는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려고 했을 때입니다. 오후에 햇빛이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자그마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잠깐 다녀올게라고 말하고는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좋은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정년을 앞둔 남편이 아침 산책도 좋아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 나이니까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35년을 함께 산 여자의 감각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밖에 나갈 때마다 휴대폰을 꼭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엄청 소중하다는 것처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습니다. 거실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들렸습니다. 귀가 자동으로 쫑긋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더 자세히? 뭘 확인했다는 거야? 그래. 아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내, 네,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계획?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것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잠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남편의 옆 얼굴을 보았습니다. 68세의 남편은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습니다. 콧꼬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하지만 그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봐온 얼굴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그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다음 날은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보통은 토요일 아침에는 늦게까지 누워 있는데 저는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목적 없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흔치 않게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 위에 선반을 정리하다가 손이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선반 뒤 벽과 선반 사이의 좁은 틈, 거기서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그 열쇠는 낡아 보였습니다. 분명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열쇠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따뜻했습니다. 침실, 거실, 서재, 서고. 어디에 그 열쇠가 맞는 것이 있을까? 초조함이 몰려왔습니다.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느낌. 뭔가를 알아야 한다는 느낌. 10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몇 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재의 책장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의 손가락만 한 크기의 정말 작은 금고였습니다. 누가 이것을 여기 숨겨놨을까요? 남편이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이들이 있었습니다. 노란색으로 변한 종이들,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의 필체로 작고 정확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15일, 그 날짜부터 시작되는 기록이었습니다. 15년 전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웠던 그 해, 아내가 9시 20분에 나갔다. 목적지는 강남역 방향으로 추정. 서로 다른 색의 가방 2개를 들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 기록입니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0년 1월 28일, 아내가 비밀스럽게 은행을 방문했다. 계좌 이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010년 2월 10일, 아내의 휴대폰 통화 패턴 분석. 미상의 번호로 월 평균 8회 이상 통화. 통화 시간은 저녁 11시 이후. 통화 시간은 평균 3분에서 5분. 제 얼굴에 피가 쏠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살아왔는데,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같은 밥을 먹는데, 다음 페이지는 심리 분석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패턴 분석. 1. 외출 전 과도한 치장. 2. 귀가 후 부자연스러운 밝음. 3. 특정 요일의 규칙적인 외출. 4.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관심 증가. 5.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음. 6. 저녁 시간에 핸드폰 보는 시간 증가. 저는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왜 남편이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요? 금고의 바닥까지 들어있던 서류는 총 47장이었습니다. 47장의 종이
47장의 기록.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의 기록. 2015년 8월 23일. 아내의 행동이 더욱 비밀스러워지고 있다. 은행 동료와의 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직원의 이름 이준호. 나이 45세. 부서 여신팀. 결혼 상태 미혼. 그 이름을 읽는 순간 모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마지막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 1단계 증거 수집 완료 2010년 2024년. 준비 2단계 법적 대비 2024년 상반기. 준비 3단계 최종 결정 미정. 최종 절차 이혼 소송 준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에 대한 준비를. 이혼. 남편은 우리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고를 들고 나가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다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금고를 들고, 그리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전긍긍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영아, 다녀왔어. 그 목소리가 이전과 달라 들렸습니다. 얼굴도 낯설었습니다. 손도 낯설었습니다.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카 민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이는 41세 사회인입니다. 저와 꽤 가깝게 지낸 조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을 겁니다. 민정아,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민정이는 곧 물어봤습니다. 고모, 뭐 있어? 저는 카페에서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한적한 구석자리, 금고에 사진을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록들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민정이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그녀는 사진을 본 순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고모, 이것을.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정이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너 뭐 알고 있지? 말해줘. 제발. 민정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카페에 음악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버지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그건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해야 해요.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민정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불안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남편 앞에서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금고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색깔이 쭉 빠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화장실 선반 뒤에 있었어. 그리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봤어. 전부 다. 설명해 줄래? 남편은 오랫동안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우리는 침실의 침대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35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멀었습니다. 아주 멀었습니다. 선영아, 그건 내가 너를 의심해서가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너를 보호하려고. 남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2010년 기억나? 그해 봄. 2010년 봄. 제 뇌를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맞아. 너 은행에 다니던 그 직원.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이요. 그 끔찍했던 일이요. 기억난다고. 그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었지? 제 입술이 말라갔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2010년 봄, 제가 다니던 은행에서 한 동료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성희롱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노골적인. 저는 그때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부끄러웠거든요.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런데 넌 그때 그 일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우연히 알았어. 너의 일기장에서. 남편이 침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왔습니다. 그건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2010년의 일기장. 내가 잊고 있던 그 일기장. 넌 여기에 이렇게 썼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남편도 아무도. 나 혼자 참아야 해.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잘못이라고 느껴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옷이 문제였나? 내가 그를 자극했나?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남편이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아, 내가 너를 감시한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은 너를 보호하려는 거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너한테만 한 게 아니었어. 그 뒤로 계속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어. 여직원들이 3년을 더 괴롭혔어. 은행도 몰랐어. 공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 피해자들은 모두 침묵했어. 넌처럼. 남편은 침대에 앉으며 계속했습니다. 내가 기록한 건 그 사람의 패턴이야. 어떻게 여직원들을 골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든 걸 기록했어.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냐면 넌 그걸 알면 더 힘들어할 테니까.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더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 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68세의 남편, 정확하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 남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5년 함께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보는 눈물. 내가 그 기록들로 한 일은 회사에 증거를 제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어. 그 정도면 해결이 된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15년이 지났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일을 해. 직장을 바꿨어. 회사도 바꿨어. 하지만 계속 같은 짓을 했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났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왜냐면 너 말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 일 이후로 변했어. 밤에 자다가 깨고 남편한테 얘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점점 더 닫혀 있어. 나는 그걸 봤어. 모든 걸 봤어. 그건, 그리고 어제, 넌 그 사람이 SNS에 올린 사진을 봤지? 제가 침묵했습니다. 어제, 저는 은행 동료의 SNS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프로필을 통해 그 사람이 아직도 회사에 다니며 아직도 여직원들 옆에 있다는 것을, 서로 웃고 있는 사진, 팀 회식 사진, 그 사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15년 전의 공포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손, 떨리는 숨, 무너지는 마음. 내가 그것도 본 거야. 남편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어. 내 후배 딸인데 너처럼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어. 너처럼 혼자 참고 있어. 너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그래서 준비 3단계가 최종 결정이 아니라 최종 고소야.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15년간 모든 증거를 모았어. 세계 회사의 피해자들 기록, 그들이 당한 일들, 그리고 경찰이 받아주기로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넌 이걸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냐면 넌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 경찰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었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 그럼 넌 희망만 갖고 있다가 또다시 절망할 테니까. 3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토록 오래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민정이는, 민정이는 나를 도와줬어. 그 사람들의 정보를 모으고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걸. 넌 민정이한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민정이가 가장 힘들어했어. 나도 힘들었고, 민정이도 힘들었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저는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정아, 너한테 화낼 일 아니야. 정말 고마워. 미안해. 전화 너머로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저도 아버지만큼 답답했어요. 고모가 모르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전히 있다는 게. 고모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상처받고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할까? 그 밤은 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15년의 기록, 세계 회사에서 모은 증거들, 그리고 경찰과의 접촉. 어떻게 그 사람의 패턴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피해자들을 찾았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선영아, 나는 널 의심하지 않았어. 나는 그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 난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경찰에 가.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경찰청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조카 민정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각형을 이루듯이 서 있던 우리. 남편, 나, 조카. 우리는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의 질문에 증거를 제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뉴스에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장 동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15년을 짊어진 남편, 조용히 도움을 준 조카,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나.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내가 있어도 모르고 있었을 때 넌 날 보호해줬어. 35년을 함께 살아왔는데 내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린 함께고 계속 함께 할 거야. 이제 넌 치유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마음 놓고 너를 도울 수 있어. 그 비밀 금고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기록들은 경찰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증거로서, 정의를 위해. 하지만 그 금고는 여전히 제 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감시의 기록이 아니라 아내를 지키려던 남편이 35년의 사랑이 담긴 상자였으니까요. 매일 그 금고를 바라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더 단단하게, 더 깊게, 더 투명하게.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남편이 얼마나 제 곁에 있어 주었는지를 비로소 이해합니다. 35년의 시간 속에서 나와 남편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보살핌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이 숨어 있었는지. 남편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누군가의 사랑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